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하는 행동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밥을 지어두고 냉동실에 넣어두는 습관입니다. 편리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습관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냉동밥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먹는 똑똑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하루에 밥을 여러 공기 지어두고 얼려놓습니다. 필요할 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보관과 해동 방법에 따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냉동밥을 2주 넘게 보관했다가 데워 드셨는데 복통과 설사를 겪어 응급실까지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오래된 밥에서 식중독균이 번식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밥은 수분과 전분이 많아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특히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냉장 상태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밥을 냉장고에 하루만 놔둬도 세균수가 1억 마리 이상 늘어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구토, 설사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균이 단순한 위장장애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독소를 쌓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밥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단순히 배탈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밥을 어떻게, 무엇에 담아 해동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관 과정에서 세균이 늘어난다면 해동 과정에서는 용기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밥 속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밥을 플라스틱 용기나 랩에 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이 밥에 스며듭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성인 10명 중 9명에게서 혈액 속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막고 노폐물로 작용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에 사는 68세방 모 어르신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셨는데 검진에서 혈관에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사로부터 환경 호르몬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면 더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로 가열될 때 스티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환경 호르몬은 몸속에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암세포 증식을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즉, 냉동밥을 담는 용기 하나만 잘 선택해도 발암물질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음식에 발암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결국 냉동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용기에 담고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가정에서 흔히 하는 냉동밥 보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 가정에서는 밥과 함께 국이나 반찬을 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밥을 소분해 담는 것입니다. 랩 대신 전자레인지 전용 덮개를 쓰면 환경 호르몬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밥을 소분할 때 밀폐 유리 용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안전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74세 이은수 어르신은 밥을 지을 때마다 한꺼번에 10공기 이상을 소분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동해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동을 상온에 그냥 꺼내두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밥이 물컹해지면서 냄새가 나기도 했고 드신 후엔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증상이 잦았습니다. 이후 보건소 건강강좌에서 냉동밥 관리법을 배우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밥을 유리용기에 소분해 담고 해동할 때도 반드시 전자레인지 전용 덮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냉동밥은 2에서 3주 안에 다 먹는다는 원칙을 세운 뒤부터는 위장장애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예 밥 지은 날 다른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오래된 냉동밥을 남겨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냉동밥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먹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지키셔도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밥은 지은 뒤 2시간 안에 소분해 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을 그냥 밥솥이나 상 위에 오래 두면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금방 상하기 쉽지요. 서울에 사는 김수인 어르신은 예전에는 밥을 냄비째 두었다가 밤에야 냉장고에 넣곤 했습니다. 그러다 배탈이 잦았는데 지금은 지은 밥을 바로 소분해 냉동하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냉동밥은 한 달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래 두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밥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해지고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전북에 사는 박 할머니는 냉동밥을 3달 넘게 보관했다가 밥에서 냄새가 배어나오고 소화가 잘 안 됐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꼭 한 달 안에 먹도록 관리하고 계십니다. 셋째, 해동은 반드시 전자레인지로 바로 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꺼내두면 겉은 미지근한데 속은 여전히 차갑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춘자 어르신은 예전에는 아침에 밥을 꺼내 식탁에 올려두었다가 점심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자주 하셨죠. 지금은 전자레인지로 바로 해동해 드시면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넷째, 보관 용기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은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인주 어르신은 손주가 가져다 준 유리 밀폐 용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밥맛이 훨씬 깔끔하다라며 지금은 플라스틱 통은 아예 버리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랩 대신 전자레인지 전용 덮개를 사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밥 위에 랩을 씌우고 돌리시는데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어나올 수 있습니다. 전용 덮개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밥이 마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정리하면 밥은 지은 지 2시간 안에 냉동하고 한 달 안에 다 드시고, 해동은 전자레인지로 바로, 용기는 유리나 도자기로, 그리고 덮개는 전용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냉동밥이 건강을 해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냉동밥 보관이 어떻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냉동밥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관과 해동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암과 같은 큰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밥을 냉동해서 드시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